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한국, 일본 경제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자신이 주장해온 세계화 반대와 연결시키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유권자가 많은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주에서 오늘 관련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페인 데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렌 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상원 의석 지키기를 포함해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 대법원의 어제 결정은 지난 20년 사이 가장 중요한 판결로 기록됩니다. 텍사스주뿐 아니라 다른 주의 낙태를 힘들게 하는 법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홀푸드보다 스퀘어풋 당 수입이 높습니다. 앵무새의 말이 살인재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가장 강한 챔피언들이 브라질 올림픽에 가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챔피언의 손가락보다도 작은 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오늘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어차피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빨리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를 포함을 해서 원래 유럽연합에 잔류하기를 원했었던 사람이나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나 서두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영국의 경제가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영국을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좀 소용돌이가 있겠죠. 스코틀랜드나 노던 아일랜드도 다 영국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것이 줄어들 것이며, 이제 영국이라는 국가가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위치도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통 얘기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이미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수출이 무척 중요한데, 영국의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가 엔화에 비해서 달러화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약해지니까, 수출하는 국가는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높으면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최근에는 유럽 쪽에 수출하는 것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존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선 가장 크게 와 닿고요. 해서 이제 한국도 경기 부양책을 적어도 170억 달러 정도는 들이붓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런던의 경우, 그래서 런던은 유럽연합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었는데, 런던이 말하자면 미국의 뉴욕처럼 어떤 은행이 많이 들어있는 재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유럽 쪽에 뭔가를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큰 회사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삼성과 LG전자가 지금 런던에 있던 본부를 다른 유럽 국가로 옮기는 것을 이미 이제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2007년, 8년, 9년, 10년 이때의 경기 불황을 수출로서 좀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할까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은 유럽이 성장이 저하되고 해서 수출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엔화 강세와 마찬가지로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비해서 달러가 강세되면은 그쪽에서 돈을 지불해야지 되는데 미국 물건이 비싸져서 많이 못 사가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국이야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든가 이슈에 있어서 영국을 통해서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이미 그 어려움을 겪을 것 뭐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역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그 사생활 보호라든가 뭐 세계 유럽 쪽에 그 세금 같은 것도 통일을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영국을 통해서 하던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은 급격하게 인상될 확률은 더 줄어들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 그 사설을 보더라도 결국은 그 영국의 유럽연합에서부터의 그 탈퇴, 브렉시트 때문에 뭔가 그 위험함, 불안전함,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수출이 약화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팔자로 돌아설 수 있고 지금 아시아가 먼저 그 열었기 때문에 아시아가 조금 오랜만에 이제 사흘 만에 브렉시트 그 탈퇴 결정 이후에 사흘 만에 조금 올라섰고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미 그 이틀 동안에 너무 많이 그 내려갔어요. 오늘 현재 다우지수가 148포인트 올라가고 나스닥이 70.13포인트, S&P 500도 약간입니다. 0.42포인트 올라가고 있지만 워낙에 이틀 동안 그 내려간 그 폭이 커서요.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약한 경제 이런 또 유럽의 또 불확실이 계속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데 경제와 어떠한 그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우파적인 정치적으로요.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투표를 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네. 투표하고 났더니 하루 만에 투표 그 탈퇴 찬성하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뭔가 입장을 바꿔 헬스케어도 나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고 이건 내가 잘못 찬성표를 누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요. 경제에 있어서의 그 세계화는 이제 좀 그 유럽 연합에서의 영국이 그 탈퇴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역풍을 맞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도 이제 11월 달 그 대통령 본선거와 연관해서 이런 것들을 참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될 텐데 또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조금 힘들어지고 영국 이후에 당장 그 넥시트라고 해서 네덜란드도 나갈 것 같고 프렉시트라고 해서 프랑스도 나갈 것 같고 또 그 체코시트라고 해서 체코 공화국도 나갈 것 같고 계속 이제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세계화 무역과 이민과 연관된 세계화는 역풍을 맞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영국에요. 세계 50개의 큰 회사가 영국 회사가 아닌 세계의 큰 50개 회사 가운데 적어도 8군데 회사는 영국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 그 본부를 두고 유럽의 세를 이렇게 확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LG전자는 영국에 본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본부를 옮기겠다 하는 것이요. 세계은행 같은 것도 적어도 14군데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도하고 있는데 영국이 이렇게 유럽과 함께하자 하는 것에서부터 떨어진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31년도에 다 그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을 때 영국이 우리 더 이상 그 금본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을 때 그때 완전히 그 금본위는 그 신성 불가침과 같았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당시 그 중앙은행장이
참 그 세계가 끝나는 것이구나. 이게 그 정말 the end of the world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세계가 끝나지 않았더라. 2년 만에 영국이 당시에 그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나서 경제가 아주 좋아졌었고 다른 나라도 2년 만에 근본위를 다 포기하더라. 그런 것이요. 물론 1931년 이후에 이제 70년대 영국이 그 유럽연합의 전신에 들어가고 유럽연합에 가입되고 그 후로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제국 중심이었고요. 영국이. 그런데 결국은 새로운 것이 그 왔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가. 어제 그 제가 하나의 그 언론을 인용해서 전해드린 것에 따르면 8개 국가 정도는 영국처럼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영국이 탈퇴하면 27개 국가에서 20개 국가가 28개에서 20개가 되면은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고 3분의 1이 줄어들면 3분의 1만큼 영향력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세계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얘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반세계화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계속 그 세계화가 잡킬러라고 일자리를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문제라고 얘기를 그 해왔었잖아요. 글로벌리즘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글로벌리즘에 그 반대하는 것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 공화당이라든가 부자인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항상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까지 예비선거에서 말해왔는데 큰 기업이 돈을 벌어서 점점 부자가 되고 이제 그 다른 나라 근로자들도 돈을 벌게 되는데 이 글로벌리즘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에는 미국 근로자에게는 해가 된다. 이런 말을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주 전역에는 그곳에 가서 하게 됩니다. 지역이 자체가 강철이라든가 석탄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었던 곳.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안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쓰러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경제 독립 선언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정말로 그 대단했었던 그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의 그 블루칼라 그 제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다른 나라로 갔었던 그런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 지난 6년 동안에 이제 지난 6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6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6번 계속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민주당이 세계화하고 자유무역하고 힐러리 클린턴도 자유무역에 찬성했었잖아. 지금은 또 반대로 돌아섰죠. 이거 예비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런 연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 그런 주인데요. 펜실베니아는 제조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토라든가 EU라든가 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그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국방 분담금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화의 베네핏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잖아요. 세계화의 베네핏이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로 볼 땐 여러분과 저로 볼 때는 상품을 아주 쉽게 더 많이 다양한 제품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싼 값에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옷값이 얼마나 싸졌어요? 운동화 값도 얼마나 싸졌습니까? 생활 필수품을 과거에 10년 전, 5년 전 이런 때 돈 주고 사던 거 생각하면 이 돈을 내면서 이 물건만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손해볼까 걱정하잖아요. 손해 안 보죠. 손해 보고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화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는 싸졌다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기계 같은 거, 자동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선 제조업에서는 손해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는 유럽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물건, 상품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대전 끝나고 50년대 이미 이전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만들어지기 훨씬 수십 년 전에 이게 이제 그 석탄이 많이 나는 그 프랑스와 강철이 많이 나는 독일, 이제 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소련에 반대를 했고, 미국도 그 당시에요. 구소련 공산주의가 무조건 싫은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무조건 싫고 프랑스에는 공산주의가 아주 그 강하게 있었고 해서 미국도 조금 그 절충을 하고 개입을 해서 그러면 그 석탄과 프랑스의 석탄과 이 독일의 강철 같은 것을 교환을 하면서 미국도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평화를 누리자. 유럽연합이 사실은 그 안정과 그 평화를 가져다 뒀었던 것도 상당히 사실인데 영국의 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적인 것이 뭐 너무 그 강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영국의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는 미국, 한국, 일본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 지도자들의 현명한 그 정책 입안과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항상 그 니치 마켓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기회로 돌리는 것도 결국은 그 정치 입안자들과 정치를 집행하는 집행자들의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어느 그 대통령을 뽑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들어두셔야지 될 그런 얘기죠.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20년 만에 가장 중요한 판결이니까요. 그리고 과연 여자 그 대통령, 부통령 후보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내용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 그 사설을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도 관련 사설을 실었더군요. 여성의 낙태권에 관한 주요 승리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가 2013년도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병원이 아니라 그 낙태 시술소요, 그 어보션 그 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그래서 문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닫았더군요. 7개 남았다고 하니까 거의 닫아야지 되는 그런 정도로 까다롭게 그 표준을 정하는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주지사가 누구였냐면 릭 페리.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대통령 예비 선거에 나왔다가 중도에 아주 빨리 하차한 인물이죠. 릭 페리 주지사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야말로 이상국가로 가는 스텝이다. 릭 페리 전 주지사가 얘기하는 이상국가라는 것은 낙태가 없는 이상국가. 근데 낙태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만 여성의 몸으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을 다 공을 들이고 내 몸보다도 아이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해서 잉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이상국가로 가는 스텝이다. 낙태가 없는 이상국가로 가는 스텝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법을 만드는 것에는 여자로서 조금 이게 충분하지 않았는데 하는 감은 있습니다. 느낌은.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이후에 그때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에서 먼저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부지사도 아주 기뻐라하면서 트위터로 바로 알리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낙태 시술소가 시설도 병원과 같아야지 되고 병원과 한 30마일 가까이에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표준을 높게 그 텍사스 주의 낙태 시술소에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낙태를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했었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어제 남자 연방 대법관이 스티븐 브라이어 판사는 이런 특수 장비와 스텝 수준은 전혀 의료적인 베네핏과는 관련이 없어서 여성의 낙태를 할 수 있는 73년도에 수정헌법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 헌법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텍사스주에서 낙태에 관한 이 법이 나오고 나서 텍사스에 있는 낙태 시술소의 반 이상 40군데가 이 기준에 못 미쳐서 시행 첫날 11군데가 문을 닫았어야지 됐고, 그렇게 되니까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시골 여성들은요, 도시에 한 7개 정도 남았다고 하던가요? 하니까 시골에 있는 여성들은 여행을 해야지 되고 건강에 위험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기간을 넘겨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여전히 이런 법을 유지를 해라 하고 판결을 했었던 사람은 사무엘 얼리또, 그리고 존 로버츠, 클리어런스 토마스, 항상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이었고, 어제도 앤서니 케네디가 아니라 이제 다른 테미 케네디 법관이 스윙 보트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텍사스주뿐만이 아니라 23개 주에서 아주 비슷하게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시킨다 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주법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지만 다른 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계속 이제 고소가 들어가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루스 긴스버그 여자 이제 대법관의 경우는 참 의사도 부족해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때는 산모에 더 해가 되고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288개 이 낙태를 어렵게 하는 법 같은 것이 통과가 됐답니다. 대부분 이제 남부가 많아서요. 미시시피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또 알라바마라든가 오클라호마라든가 미시건주 이런 주에서 이제 이런 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대세는 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권리, 아빠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자신의 아이는 물론 바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새로운 한 명 남아있는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준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굉장히 지지를 했고요. 오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는 콜로라도주와 이제는 바빠졌기 때문에 후보들이 한 군데에서만 하루에 한 군데만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씩 막 다닙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펜실베니아에 갔다가 오후에는 다시 이제 어디죠? 오하이오주로 가는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도 콜로라도주에 가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오하이오주였고요. 역시 스윙 스테이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테드 크루즈의 전 어드바이저였던 사람을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비슷하게 지금 하이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일이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했었던 그 발언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거두는 것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을 입국을 금지시키는
정리시켜야 된다. 이것도 약간 뒤로 물러서서 이거 검사가 다 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됐지 하다가 그것보다도 더 약한 발언으로 지금 돌아선다 하는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하원의 벵가지 소위원회 주로 이제 공화당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2012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리비아의 영사관 벵가지에 있는 영사관에서 4명의 영사를 포함해서 미국 사람들이 숨진 것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와 이 클린턴 국무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에 비해서 하원 민주당은 339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다시 냈는데 관련 리포트인데 공화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조사를 많이 주도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어제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가라앉은 것 같은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본부에 힘을 많이 불어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오디션은 잘 봤다고 생각이 돼요. 어제.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월스트리트를 굉장히 강하게 워낙에 월스트리트 비난에 그야말로 저격수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약간 좀 뻘쭘하다 하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서 있었어요. 소개받기 전이니까 서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월스트리트의 큰 손으로부터 가장 큰 기부금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월스트리트의 그런 것을 마구 비난을 할 때는 좀 민망하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그렇게 강한 데뷔를 했는데 부통령 후보로서 뭔가가 좋은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는데 이제 나쁜 점들을 오늘 말씀드리면 좋은 점들은 이렇게 저격수를 잘한다. 여자 대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신선한 바람을 넣을 수 있다 등등이요. 어필이 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듣기조차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으니까 도널드 트럼프보다 당과 함께 선거 기금을 모금하니까요. 해서 8개 배틀그라운드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광고를 시작했는데 광고하는 것 보면요. 힐러리 클린턴의 거창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힐러리 클린턴이 어린이의 복지에 관해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아주 소프트한 터치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부통령 후보가 돼서 계속 월스트리트를 강타한다면 이게 힐러리 클린턴은 또 한쪽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저 사람은 정말 싫어. 내가 아무리 공화당이지만 저 사람을 찍어야지 돼. 차라리 기권하고 말지. 그러느니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야지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으려면 엘리자베스 워렌의 월스트리트의 그런 사람들 비난하는 이런 부통령 후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버지니아주의 전 주지사인 팀 케인 주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스터 보링이라고. 나 보링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지니아가 워낙에 지금 키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그리고 그는 무소속의 표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훌리안 카스트로 같은 경우는 샌앤토니오라는 곳에 시장이었고 히스패닉 라티노가 많은 곳이요. 지금 주택개발부 장관이고 하니까 첫 번째 히스패닉 중요 당의 부통령 후보라는 티켓을 갖는 히스패닉계라는 것. 이게 또 도널드 트럼프가 워낙에 히스패닉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주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도 괜찮다 하는 것.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 또 엘리자베스 워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은 매사추세츠 부통령 후보가 되면은 상원 임시로 이렇게 누굴 두고 그다음에 또 선거를 치를 텐데 매사추세츠의 지금 주지사가 찰리 베이커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 따르면 공화당을 지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시로. 그럼 임시로 지명된 사람이 그 다음에 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도 자리가 모자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 상원 의석을 내주면서 내줄 가능성이 높은데도 엘리자베스를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버니 샌더스보다도 어떤 부분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그 여자 그 상원의원들이 다 민주당이 지지를 할 때 끝까지 지지하지 않았고 기금 모금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이 워킹 패밀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고 어제 유세를 하기는 했어도 또 그 어떤 그 전투견으로서 어택덕으로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이요. 그 본인의 생각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어드바이저가 따로 있는 사람이고 또 절대로 그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완전히 그야말로 부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힐러리 클린턴은 월스트리트의 그 탐욕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것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딱 밑으로 엎드려서 부통령 후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나의 이상을 버리고 절대로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느냐. 그럼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까지 받은 그 많은 돈, 많은 그 커넥션,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커넥션 다 버려요? 버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을 택할까?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자베스 워렌은 힐러리 클린턴과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상원 의원으로서의 인지도를 굉장히 그 높이는 게 최선이 아닌가 본인으로서는요. 뭐 그런 것들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부통령 후보가 될지는 아직 뚜렷하게 떠오르지는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1월 달에 이제 그 마리화나에 대해서 레저용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마리화나 샵이 홀푸드 비싸잖아요. 홀푸드보다도 스퀘어풋당 수입은 더 많답니다. 그리고 앵무새 하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있긴 한데요. 앵무새가 살인사건 그 재판에 앵무새의 말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그 전에 광고 전에 방송하다가 잠시 1초 착각하다가 말았는데 어제도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요. 스윙보트 행사한 앤토니 케네디 대법관 이름 말하다가 또 말았어요. 맞습니다. 마리화나 샵이 어떻게 얼만큼이나 홀푸드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적어도 이제 올해 따지면요. 이게 스토어별로 그만큼 이제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시작해서 레저용으로도 합법화되고 콜로라도주에서는 관광까지 된다 하는 것인데 의료용 하면은 건강이고 또 그 레저용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스퀘어풋당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토어는 애플 스토어랍니다. 가격이 비싸니까요. 4,799달러 1년당입니다. 스퀘어풋당. 그리고 뭐 좀 이제 그 주얼리 스토어인데 1달러, 2달러짜리 주얼리 스토어 말고요. 파인 주얼리 스토어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애플 스토어가 더 많이 파는 거예요. 주얼리가 더 비싸기는 하더라도 스퀘어풋당 1년에 3,132달러. 코스코가요. 1,032달러, 메디컬 그 마리화나 스토어가 974달러 스퀘어풋당 1년에 버는 돈이 홀푸드가 930.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티 티 스토어가 스페셜티 티 정말 비싸더군요. 893달러. 그밖에 약이 676달러. 백화점은요. 스퀘어풋당 뭐 싼 것도 있고 세일도 많이 하니까 180달러. 그래서 이제 제일 비싼 곳은 애플 그리고 그다음에 2, 3, 4 미국에서 뭐 소매업으로 보면은 네 번째 스퀘어풋당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마리화나 사업이 되는 거죠. 마리화나도 지금 한 뭐 25가지 크게 종류가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라이센스 비용도 비싸고 경찰의 뭐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조사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합법적으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이게 수익이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면은 2020년경에는 이 업계가 판매가요 1년에
11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리화나 메디칼하고 의료용과 레저용을 다 합쳐서 그 정도는 된다는 게 지금 그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미시간주의 그 살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오래 사네요. 아프리칸 그 그레이 앵무새, 이름이 버드라고 하는 이 앵무새인데, 이 앵무새가 지금 재판장에 나갈 수 증언을 하는 겁니다. 앵무새의 말로. 그래서 이제 지금 검사가 로버트 스프링스테드라는 검사가 지금 앵무새의 말을 연구하고 있대요. 법원이 이제 허용을 하면 최종적인 허용이 안 나왔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그 앵무새 말을 그 법정에 세운다는 건데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신기하고 중요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5년에 이 앵무새 버드의 주인이 마틴 그 드럼이라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버드가 계속 Don't F자라고 그 시작되는 그 말 하면서 Don't shoot 이것을 반복해서 말한답니다. 아마 이제 그 숨진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새를 현장에 같이 있어서 생존한 그 엑스와이프죠. 엑스와이프가 갖고 있는데, 앵무새가 음성까지도 계속 원래의 그 주인이요, 마틴의 음성까지 흉내를 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법정에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기는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그때도 이제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이 채택되지 않았고 증거로 이제 유리하게 당시에 그 용의자에게 해서, 그 용의자는 지금 뭐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도 그 복역 중인데, 이번에 그 미시건주 케이스는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참 그 현대화하지만 참 미국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챔피언.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 6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주지사가 브라질 올림픽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아직도 그 860만 달러의 기금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기금이 안전과 교통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게다 대고 이제 지카 바이러스도 막아야지 되죠. 마약, 범죄, 또 이제 그 브라질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조금 그렇게 보인다 하는데, 지금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 4번이나 메이저 챔피언이었던 메이저 챔피언을 한 로이 맥길로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탑 그 골퍼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제이슨 데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니까 또 오스트랄리안이네요. 이 제이슨 데이도 워낙에 이 올림픽에 가보는 게 오랜 꿈이었다고는 하는데,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다, 패밀리가 먼저다 하면서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한 멘털 게임을 하고 체력적으로도 강한 사람들이 코 작은 모기 때문에 안 간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올여름엔 잊지 못할 가족 모험을 떠나세요.